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네네. 반갑습니다. 네. 왜 신청하셨죠? 한 번쯤은 이게 저희 엄마 아빠랑 저만 아는 이야기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한 번쯤은 어디에 말해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 목소리가 좀 네. 들어보니까 저는 그냥 한 3, 40대 정도 될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20대 20대 중반 같아요. 정도밖에 안 돼 보여요, 목소리가. 40대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채팅만 봤을 때 우리가. 채팅에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요. 네. 약간 20대 중반 정도? 그죠? 네. 30입니다. 30. 근데 목소리가 되게 하나. 영하시다. 되게. 좀 약간 놀랬어요. 이분이. 신청해주셔서. 신청해주셔서. 많이 놀랬는데 그래도 또 되게 고마우신 분이죠, 사실. 아우. 그래요. 이야기 한번 들어볼 테니까 한번 준비해 주시고. 혹시 준비되셨나요? 네, 됐습니다. 좋습니다. 준비됐으면 우와. 바로 시작해 주세요. 멋있어. 큐! 액션! 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공포보단 미스테리한 이야기인데요. 저의 두 할머니들의 비슷했던 삶과 죽음에 대한 얘기예요. 저의 친할머니와 외할머니께서는 살아생전 비슷한 삶을 사셨고 돌아가실 때도 비슷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말씀드리기에 앞서 할머니들의 부모님을 부르는 명칭이 따로 있지만 편하게 친증조, 외증조 이렇게 부를게요. 우선 저희 집은 친가, 외가 모두 대대로 무당이 있어요. 현재는 친가 쪽엔 이모 할머니께서 무당이시고 돌아가신 증조 할머니께서도 무당이셨어요. 그리고 외가 쪽엔 현재는 무당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돌아가신 외증조 할머니께서 무당이셨다고 했어요. 증조 할머니 두 분 다 좀 좋지 않게 돌아가셨는데 친가 쪽은 좀 많은 양의 피를 흘리면서 토를 하면서 돌아가셨고 외가 쪽은 극단적 선택으로 돌아가셨어요. 이제 그 모습을 저희 할머니들께서는 다 보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의 친할머니와 외할머니께서는 본인 집안에 무당이 있는 걸 싫어하시다 못해 혐오하셨는데 자식들이 무당에 관해 궁금해서 물어보면 늘 크게 화를 내셔서 자세히 묻지도 못했다고 하셨어요. 본인들의 어머니께서 무당인 것이 싫었던 것도 있지만 두 분 다 부모님한테 버려지다시피 살아오셨고 또 본인들의 어머니가 끔찍하게 떠나는 모습을 보았으니까 더욱 그러신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래서인지 본인들이 무당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셔서 종교에 지나치게 의지하시는 편이었는데 친할머니께서는 일반 기독교 신자셨고 외할머니께서는 남묘호랭개교라고 불리는 SGI의 신자셨어요. 그리고 할머니들의 하루 시작도 비슷하셨는데 친할머니께서는 늘 머리맡에 성경책을 두고 주무셨어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성경책을 펼쳐 몇 구절 읽으시곤 찬송가를 부르고 마지막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외할머니께서도 아침에 일어나시면 기도를 드렸는데 외할머니 댁에는 기도방이 따로 있었고 그 방 안엔 불단이 있어서 그 앞에서 30분에서 1시간가량을 기도하셨는데 시작은 일본말로 불경을 읊으시고 다음엔 남묘호랭개교를 셀 수 없이 외우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절하는 걸로 끝내며 하루를 시작하셨어요. 두 분 다 종교를 되게 맹목적으로 믿으셨는데 너무나 맹목적인 탓에 친할머니께서는 헌금도 많이 내시고 목사한테 차도 사주고 금도 많이 줬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돌 때 받았던 금거북이들도 훔쳐가서 줬다고 하시더라고요. 외할머니께서는 기부한다는 명목으로 삼촌한테 용돈을 자주 되게 많이 타가셨다고 해요. 또 집에는 SGI에서 발행하는 읽지도 않는 신문을 매번 사서 쌓아놓는 바람에 할아버지께서 화가 나셔서 전부 폐지로 팔아버리셨다가 두 분이서 다투신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분 다 가족들에게도 종교 강요가 굉장히 심하셨는데 친가는 할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서 자식, 며느리, 사위 할 것 없이 전부 다 교회에 다녔고 외가는 아무래도 일본의 낯선 종교이다 보니까 아무도 믿거나 다니진 않았는데 그나마 제일 순한 저희 엄마를 한 번 억지로 끌고 간 적은 있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맹목적인 이유는 무당이 돼서 본인들의 어머니처럼 되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내 자식들도 무당이 되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그러셨다고 해요. 그리고 두 분은 돌아가실 때까지도 비슷하셨는데 우선 먼저 돌아가셨던 외할머니께서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셔서 저는 기억을 못하는데 할머니께서는 알 수 없는 이유로 다리에 극심한 통증이 있으시다가 결국 하반신 마비가 오셨는데 그 후로 어쩌다 가끔씩 아이처럼 엉엉 울 때가 있으셨대요. 이건 저도 하나 기억하는데
한 번은 저를 놀아주시다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무섭다고 저를 밀치고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당시 저는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이었는데 그때가 너무 충격이었어가지고 아직도 할머니의 울음소리와 아이처럼 우는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런 할머니를 보면서 가족들은 모두 할머니께서 많은 나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치매가 오셨구나 했었어요. 그래도 돌아가시기 1년 전부터는 쭉 제정신으로 괜찮으셨다가 갑자기 한쪽 다리에 괴사가 오는 바람에 한쪽 다리를 잃으셨고 그 충격에 2달 정도를 밥도 거의 안 드시고 늘 허공만 멍하니 바라보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후로 10년이 지나고 친할머니께서는 당뇨합병증으로 돌아가셨는데 살아생전 할머니께서는 거친 스타일이셨어요. 강자한테도 강하고 약자한테도 강해서 어디 가서 지고 오신 적도 없고 모든 가족들한테도 말을 좀 세게 하셔서 다들 상처받곤 했어요. 그런 할머니께서 오직 저에게만은 정말 다정하셨는데 제가 같이 있든 없든 전화를 받으실 땐 땡땡이 할머니입니다 하고 받으셨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도 땡땡이 할머니예요 하셨을 정도로 저를 정말 좋아해 주셨어요. 그런데 당뇨가 급작스럽게 심해지면서 투석을 받기 시작하셨는데 그때부터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고 저리고 화끈거리신다고 하더니 결국 할머니께서도 하반신 마비가 되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저한테도 화를 내기 시작하셨고 심지어는 물리적으로도 괴롭히기 시작하셨는데 엄마는 이때부터 왜인지 외할머니가 생각난다고 하셨어요. 당시 저는 마냥 상처받아서 부모님을 제외한 모든 가족들과 교류를 끊고 살았었는데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한 3-4달 전쯤 제가 너무 보고 싶다고 하셔서 저를 보러 오셨는데 늘 힘있고 수다쟁이셨던 할머니께서 휠체어에 쭉 처진 채 아무 말도 없으셨고 저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꼭만 바라보고 가시더니 넉 달 후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거는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건 좀 끼워 맞추는 것 같아서 조심스러운데 약간은 걸러서 들어주세요. 저는 10년 넘게 친척들이랑 교류를 하지 않다가 최근 친척 언니의 결혼식에 가게 됐어요. 거기서 어른들께 들은 이야기인데요. 저보다 1살 많은 친척 언니가 있는데 언니는 어른들께 엄청 싹싹하고 말도 정말 잘하고 제 눈에는 그냥 마냥 천사 같았어요. 매일같이 할아버지한테 전화도 드리고 일주일에 3번은 꼭 찾아뵈었다고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언니가 할아버지한테 5분 내내 악을 쓰면서 입에 담기도 힘든 욕을 퍼부었다고 해요. 할아버지께서는 그저 저녁을 먹었냐고 물어보기만 하셨다는데 언니는 무슨 상관이냐며 갑자기 화를 냈다고 했어요. 제가 아는 언니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고 할아버지께서도 굉장히 과묵하신 분이라 말실수하실 분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언니는 바로 다음 날 작은아버지 손에 이끌려가서 할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드리는데도 할아버지를 노려봤다고 했어요. 아무런 징조 없이 하루아침에 변해버렸던 저의 할머니들이 생각이 나니까 괜히 신경 쓰여서 언니한테 연락해볼까 했는데 지금은 작은아버지 댁 가족 모두와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해요. 원래 제보는 여기까지였는데 제가 부모님을 좀 괴롭혀서 후일담도 가져왔어요. 위에 증조할머니께서 피를 토하며 돌아가셨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로는 결핵으로 돌아가셨다고 해요. 결핵이 피를 많이 토는 줄은 몰랐는데 급성이면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의술로는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어려웠는데 증상이 결핵이랑 비슷했기 때문에 결핵으로 알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외증조 할머니께서는 왜 그런 안 좋은 선택을 하셨는지는 가족들 모두 모른다고 하셨고 근데 하나 특이했던 건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 증조 할머니 댁에 자주 맡겨졌는데 증조 할머니께서는 종종 벽을 보고 과부자를 틀고 앉아서 아무것도 없는 벽을 바라보면서 주문을 외우듯 혼잣말을 끊임없이 중얼거렸다고 해요. 가끔은 실실 웃기도 하시고 잘못했다고 빌기도 하셨대요. 어머니는 그게 너무 무서워서 아직까지도 그 기억이 뇌리에 박혀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작은아버지 댁도 너무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여전히 연락 두절이고 먼저 연락 오지 않는 이상은 알 길이 없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저도 처음 듣는 얘기였는데 증조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쩌면은 저는 이 사건의 시발점이 이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저희 증조 할아버지께서는
되게 유명한 한량이셨다고 하는데 주색에 빠져 사셨어요. 근데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엄청 큰 업보를 지고 가셨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무속이랑 관련돼 있는데 지금 다 말씀드리면 너무 길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신청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아니 근데 뭔가 그 이렇게 얘기하면 좀 신뢰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이게 알 수 없는 이유로 화를 막 내는 게 빙의 증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할머님들이다 감정으로. 보니까 이런 빙의 걸렸네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네, 거죠. 그냥 그죠. 추측만 하면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빙의 혹은 누군가에 의한 저주? 그치.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들으면서 좀 그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람이 이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 할머니들의 어머니들도 둘 다 똑같이 무당이셨고, 아, 그쵸. 네, 이 할머니들이 어머니들이 돌아가시는 모습도 봤고, 네. 그다음에 이 할머니들도 똑같이 이제 거의 하반신 마비. 그러니까요.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공통점들이 예. 있어가지고, 이러셨으니까, 그거. 네, 전 굉장히 이 이야기에 근데 할머님 집에 지금 누가 살아요? 지금은 그 집을 팔았어요. 아, 다른 분들이 살고 있구나. 그러면은 네네. 저희 컨텐츠 찍어야 되니까 다시 사주시면 안 돼요? 능력 있으시죠. 그럼 돈을 주시면 다시 살게요. 형님. 이런 말대답 네. 기다렸죠. 네. 말주변이 좋으시네요. 이제 좀 긴장이 좀 풀렸다? 네. 약간 리를? 오케이. 리를? 리를 이거 발음 좋은데? 네, 리를. 리를. 다음 주에 또 이렇게 사연을 예고를 해주셨어요. 네. 아, 예. 사연 예고. 네. 와우. 또 기다려야 되잖아. 네. 이거 궁금해 미치겠네.